3월 실전 모의고사를 앞두고 이제 모의고사를 처음 보는 친구들을 위해서 최근 5개년 동안 실제 3월달 모의고사에 출제됐었던 문학 용어, 개념어 등을 빠르게 훑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그 모의고사를 몇 번씩 혼자 개별적으로 풀어봤던 친구들은 알겠지만 초반 3월달 모의고사에서는 나오는 녀석들, 나오는 용어들이 계속 되풀이되어서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필수적인 것만 짧게 한 바퀴 돌아서 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작해 볼게요. 2017년 3월 모의고사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4번 문제에 환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험을 환기하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선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환기라는 용어도 여기저기 많이 나올 텐데요. 환기라는 말의 뜻은 불러일으키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험을 환기한다 라는 뜻은 그냥 경험이 이제 기억이 난다. 내가 이런 걸 경험을 했던 게 생각이 난다. 9번 문제에 보면 비유적 표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모의고사에서 물어보는 비유적 표현은 크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한 3가지 정도만. 비유법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 비유법을 모두 다 기억을 해서는 이런 문제를 풀지 못해요. 모의고사에서 물어보는 비유법은 거의 대부분이 직유법이거나 은유법입니다. 여기에 격가지로 의인법 1개 정도 기억을 해두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31번의 문학작품 가보도록 할까요? 화자가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화자라는 건 뭡니까? 화자는 말하는 사람, 나를 뜻하는 거죠. 내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청자는 이제 듣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화자가 대상에게 말을 건넨다 라고 할 때 내가 친구한테 어떻게 말을 건네는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영수가 미자야 이게 언제쯤 이름이 이렇게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시에서도 하늘아 이런 식의 이제 그런 그 표현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문제 선지 3번에 역설과 반어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반어법은 반대로 표현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표면상의 그 표현과 이면상의 표현이 단순한 반대 관계예요. 우리 애기 미워 죽겠어. 이것도 반어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속으로 너무 사랑하시는데 표현 미워 죽겠어. 밥도 안 먹고 미워 죽겠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건 반어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역설은 문장 자체가 모순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문장만 놓고 보면. 근데 우리는 그 문장이 깊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지요. 네, 문장 자체로만 놓고 보면 이제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안 되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걸 역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설은 수식의 모순도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 수식의 모순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나 저 친구랑 친해, 저 친구 되게 좋은 친구야 하면서 좋은 얘기만 쫙 해야 되는데 갑자기 중간에 나쁜 얘기가 들어가는 거야. 이런 걸 역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같은 문제 5번을 보시면 특정 어미의 반복을 통해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미라는 말이 있는데 어미는 어간이라는 녀석과 짝꿍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간과 어미라고 할 때 이 녀석은 짝꿍이에요. 그럼 어간 어미를 얘기할 때는 서술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뛰다 라는 서술어를 여러가지 한국인들은 여러가지로 변형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뛰다, 뛰었다, 뛰었고, 뛰었으니까 이렇게. 그러면 지금 안 바뀌는 띠 앞부분 있죠. 이 앞부분을 어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바뀌는 뒷부분 다, 고, 쓰니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은 어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정 어미의 반복을 통해 라고 할 때 그러한 사례들은 예를 들어서 여기 요 시에 나왔던 것처럼 너들어 쌓고 그 다음에 간지럼질도 시키고 다투고 떼어주고 만져도 주고 기대기도 하고 요것처럼 고고 요 녀석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2번 문제를 가보도록 할까요? 형상화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연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형상화는 형상을 만들어서 보여주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을 형상화했다 라는 건 바꿔 말하면 그냥 자연을 표현했다, 자연을 드러내 주었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33번에 예찬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뭐 득도로 칭찬하고 찬양하는 태도. 그래서 우리는 보통 종교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예찬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자, 그럼 34번 볼까요? 자, 여기에 또 나와 있는 표현이 3번 선지에 서술자가 주인공으로 등장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서술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라는 얘기는 그 소설 속에서, 소설에서 말하는 사람을 서술자라고 하잖아요. 그 소설 속에서 서술자가 등장인물, 캐릭터 중에 한 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나라는 말로 이제 본인이 등장을 해서 이제 막 소설을 막 휘젓고 다니는 상황이 나오게 되겠죠. 4번 선지에 보면 현재 시제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네,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라고 할 때는 먹다라는 말을 가지고서 만들어 보면 되게 쉬워요. 먹었다, 과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어시 들어가면 과거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나 내일 고기 먹는다, 아니구나, 나 내일 고기 먹을 것이다, 먹겠다, 이런 식의 리을 것이다, 혹은 get 같은 경우는 미래 시제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현재 시제는 나 지금 고기 맛있게 먹는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니은이 들어가거나 는이 들어가거나 뭐 잔다, 우리 애 지금 잔다, 뭐 이것처럼 니은이 들어가거나 는이 들어가거나 혹은 기본형 그 자체 먹다, 이런 것들은 현재 시제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서리적 표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리적 표현이라는 것은 물음표의 형식을 취하면 됩니다. 의문의 형식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찌하니 부러우리요,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서리적 표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43의 3번 선지를 보면 점층적으로 시상을 전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점층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범위가 점점 커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나, 우리, 민족, 우주, 뭐 이렇게 범위가 점점 커질 때 점층이라고 말을 해요. 자, 45번 마지막 개념 하나 볼게요. 심리적 거리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심리적 거리감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저 사람과 내가 심적으로 거리감이 존재한다. 즉, 멀다, 좋아하지 않는다,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번에는 2018년 3월 모의고사를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를 보시면요, 조건 속에 이런 말이 나와요. 직유법을 활용하여 문구의 표현 효과를 높일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표현이 나오면 직유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뭐처럼, 뭐뭐 같은, 뭐뭐인 듯, 뭐뭐인 양. 그 다음 20번 문제로 넘어가 보면 20번 문학작품에서 사음보의 전통적인 율격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율격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운율이 느껴지는 소리 음자에 거를 보자를 써서 소리의 보폭, 소리의 걸음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이렇게 3번에 걸쳐서 걸은 거예요. 걸음걸이 발자국이 3개가 띡띡띡 찍혔다고 볼 수 있죠. 그런 녀석들은 삼음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 속의 예문처럼 세상인간 같지 않아, 이놈 팔자, 무슨 일고, 4번에 걸쳐서 발자국이 찍혔다, 소리의 발자국이 찍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럴 때 사음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21번 3번 선지에 수미상응이라는 개념어가 있는데요. 수미상응은 첫 연과 마지막 연의 형태가 동일해서 어떠한 안정감을 부여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개념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수미상응이라고도 하고요, 수미상관이라고도 말을 해요. 42번 문제에 보면 1번 선지에 율문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율문체는 되게 간단해요. 문체는 문체입니다. 어떤 문체일까요? 운율이 느껴지는 문체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리듬감이 드러나는 문체를, 글을 율문체라고 합니다. 2019년 3월 모의고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16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영탄적 표현을 통해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영탄적 표현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느낌표가 생략되어 있는 감탄형의 그 문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아 하는 뭐 이런 감탄사에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종결 그 서술어 표현에서도 그랬노라, 없노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감탄하는 식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7번에 계절적 이미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계절적 이미지라는 것은 어떤 단어가 있을 때 그 단어가 특정 계절을 연상시켜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단어는 눈 같은 게 있겠죠. 겨울이 연상되니까요. 같은 문제인데요. 부재하는 대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부재라는 것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특정 대상이 부재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때는 보통 부모님이거나,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혹은 사랑하는 연인이 나와 헤어져서 지금 현재 내 곁에 없을 때,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번의 4번 선지를 보시면요, 조응이라는 단어인데요. 하강의 이미지를 통해 만남이 무산된 화자의 좌절감과 조응한다고 볼 수 있겠군. 이런 식의 말이 나왔을 때 조응이라든지 상응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다 비슷한 의미예요. 이것은 뭐냐면 A와 B가 있을 때 이 둘의 관계가 서로 어울린다, 뭐 서로 비슷하다, 뭐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7번을 보시면 초월적 세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초월적 세계라는 것은 현실 세계가 아닌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고전소설에서 초월적 세계라고 얘기를 할 때는 천상계, 하늘나라를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현대소설에서는 뭐 신적, 종교, 신앙의 세계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40번의 상충이라는 어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응이라는 어휘를 봤었잖아요. 근데 상충이라는 어휘도 비슷한 부류의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충은요, A와 B가 서로 극과 극이다, 맞지 않는다, 완전 반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45번에 적강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문학 개념 중에서 적강 모티프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늘나라에서 인간 세상으로 잠깐 내려온 전생의 신선이거나 선녀였던 존재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전생의 신선이었다, 선녀였다, 이러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 많거든요. 그럴 때 적강 화소가 있다, 적강 모티프가 있다 라고 합니다. 2020년 3월 모의고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에 비언어적 표현이라는 것이 나오고 있는데요. 비언어적 표현이라는 것은 언어, 말을 하지 않고서 의사 전달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동이나 표정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죠. 24번에 천상의 자연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천상과 반대되는 말이 지상이라는 말이겠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풀, 꽃, 바위 이런 것들은 지상의 자연물이 되는 거고, 천상의 자연물은 뭐 달, 별, 해 이런 것들이 되겠네요. 같은 문제 3번 선지를 보시면요. 대꾸의 방법을 활용하여 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꾸는 동일한 문장 성분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복법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반복법은 똑같은 단어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소라, 소라, 소라 이렇게 단어가 3번 반복되는 반복법이 되는 것이고, 대꾸법은 똑같은 단어가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 이 문제에서 예문으로 사용된 시조의 한 구절인데요. 더우면 꽃피고 추우면 입지거늘, 이러한 것들이 대꾸라고 볼 수 있겠네요. 35번 2번 선지를 보시면 범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여기에서처럼 범상한 인물이라고 얘기할 때는 평범한 인물이란 뜻입니다. 근데 그가 범상한 인물이 아니다 라고 할 때는 평범하지 않은 특별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비범이라는 어휘를 사용해서 그 구절을 나타내곤 합니다. 5번 선지에 회의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회의적이라는 말은 중학교 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텐데요. 마이너스, 부정적인 느낌의 마이너스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나간 일에 대해서 의심하는 성향을 갖게 되는 걸 회의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43번 문제에 선지 3번을 보시면 자조적인 어조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녀석도 앞에서 설명한 개념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용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조라는 것은 스스로를 비웃는 냉소적인 태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부정적인 상황에서 어떠한 현실에 대해서 비판할 때,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 약간 자포자기하는 뉘앙스의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 3월 모의고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번 문제 선지 1번을 보시면 음성상징어라는 녀석이 나오고 있어요. 음성상징어는 의성어와 의태어를 합친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의성어는 소리를 흉내낸 말이고 의태어는 모양을 흉내낸 말이라는 거 알고 있죠? 이 둘을 합쳐서 고등학교 국어에서는 음성상징어라고 표현하곤 한답니다. 같은 문제 선지 4번을 보면 원경, 근경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본 바로는 고등학교 국어에서 한자 경은 보통 경치라는 말로 사용이 되곤 합니다. 선경, 후정 할 때 경도 마찬가지고요. 경물이 끝이 없다라고 할 때 경물, 이런 거 다 경치를 나타내주는 단어들이에요. 자, 원경이라고 할 때는요, 먼 풍경을 뜻하고요. 근경이라고 얘기할 때는 가까운 풍경을 의미합니다. 34번 소설 선지를 보시면 3번과 5번을 묶어서 같이 설명을 할게요.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중학교 때는 1인칭 주인공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다면 고등국어에서는 그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지금 34번 문제처럼 이러한 식으로 소설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곤 하는데요. 우리 서술자의 존재는 앞에서 배웠었죠. 서술자가 외부에 존재하고 내부에 존재하는 것의 근거는 소설 속에 등장하느냐, 등장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바꿔 말하면 이야기 내부에 서술자가 존재한다라는 얘기는 소설 속에 나라는 말로 등장을 하는 1인칭 소설을 뜻하는 거고요. 이야기 외부에 서술자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3인칭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44번 문제 보시면 송사설화의 모티프라고 되어 있는데요. 두 가지를 같이 볼까요? 일단 송사라는 것은 재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모티프는 기본 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모티프라는 단어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만 모티프라는 단어가 없어도 그 문장, 문제, 선지, 답안을 구성하는 데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표현도 보시면요. 재판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송사설화가 나타난다. 그냥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되는 것이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선생님이 최근 5개년 3월 모의고사에 한정해서 여러분이 모를 만한 개념어 및 단어들로 이렇게 구성을 한번 해봤고요. 기회가 된다면 우리 6월 모의고사를 바탕으로도 개념어를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잘 보세요.